최근에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짝꿍한테 자랑했더니 이자를 왜 그렇게 많이 받냐고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서 더 많은 거야 했더니 세금을 왜 안 내? 새마을금고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의 은행이 아닌 거 알고 계신가요? 예적금의 금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지점별로 꼭 비교해보시고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금리를 비교하는 치트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비테빗!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레비테빗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완전 꿀팁, 예금을 세금 우대를 받으면서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매년 이 방법으로 예금을 들어서 남들보다 17만 원 정도씩 이자를 더 받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너무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님의 신작인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진정한 투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세금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금 우대 저축도 세금을 컨트롤하는 똑똑한 방법 중에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우리 모두 부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겠죠?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고고! 레비테빗! 제가 최근에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짝꿍한테 자랑했더니 이자를 왜 그렇게 많이 받냐고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서 더 많은 거야 했더니 세금을 왜 안 내? 그거는 나이 많은 분들이나 국가 유공자분들이 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숨겨진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는 아니고요. 바로 세금 우대 저축 상품에 가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제 짝꿍이 오해했던 비과세 종합저축과 달리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 지식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우리는 예금이자든 적금이자든 파킹통장 이자든 배당금이든 모든 이자에 세금 15.4%를 떼고 나서 받습니다. 이자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느낀 적이 있을 텐데요. 연 몇 퍼센트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자가 적게 들어와서 왜 그러지? 하고 알아보면 15.4%의 세금이 떼어지고 들어온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 세금을 조금 뜯어보면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를 일반 과세라고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세금을 0%로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저축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로 이렇게가 지금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된다면 기왕 저축할 거 비과세 저축 상품으로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부모님이 만약 나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예금이나 적금 드실 때 꼭 비과세 저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여기 대상이 되지 않아서 비과세 상품에는 아직 가입을 못하고요. 대신 세금 우대 저축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이 이런 구조로 총 15.4%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고 1.4%의 세금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세금이 정말 확 줄죠. 이거를 근데 무한정 해주면 안 되니까 개인당 연 3천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요.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과 같은 상호 금융기관 형태의 제2금융권에서 조합원 가입을 하고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세금 우대에 가입하냐 아니냐의 차이로 이자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내가 3천만 원을 4% 예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과세를 하면 15.4%가 떼어지니까 세금 18.5만 원을 떼고 받고 세금 우대 저축으로 가입을 하면 이자를 단돈 16,800원만 떼고 받습니다. 거의 17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왕 예금 가입하실 거면 꼭 세금 우대 3천만 원 카드 아끼지 마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금 우대 정책이 25년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후로는 기간별로 조금씩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혜택을 보려면 올해가 막차라는 점, 아직 가입 안 한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세금 우대 저축 가입해보시는 걸 완전 추천드려요. 하지만 25년도 이후에도 이 표처럼 15.4%보다는 확실히 이득이니까 계속 이 세금 우대 저축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순히 내가 이자와 배당금만으로만 연에 2천만 원씩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부러운 분들이죠. 이자로 내가 2천만 원 받으려면 연 3% 예금에 7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자로 2천만 원 넘게 번다 하시는 분들은 세금 우대 저축까지는 못 받으시고요. 부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저처럼 세금 우대 저축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비테빗! 네,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있죠. 가입하는 거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한데요. 그냥 내가 세금우대 가입해야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뜨면서 안 될 거예요. 상품을 가입하기 이전에 조합원, 출자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농협은 조합원으로 표현하고 새마을금고는 출자회원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도 다 비슷한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출자회원이 되려면 출자금 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넣어두면 되는데요. 출자금 통장이란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 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해요. 해당 금융사에 내 돈을 투자하는 주식에 더 가까운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출자금 통장에 넣어둔 돈을 이 은행에서는 투자금처럼 잘 활용을 하고 연말 연초에 해당 지점의 경영 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출자 회원들에게 이자처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저도 보시면 이렇게 배당금을 잘 받고 있죠. 이 배당률은 지점마다 상이하고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지점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예적금보다는 조금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통장이라서 예금자 보호는 안 되고요. 따라서 내가 투자한 지점이 파산하게 되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지점별로 출자 배당률이랑 신용 등급을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너무 좋은 세금우대 저축이지만 우리가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출자금 통장을 만들고 출자회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인근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같이 지점별로 금리 비교를 해보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금리가 가장 높을 경우에 내가 거주지나 직장이 제주도에 있어야지만 그 지점에서 출자 회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고 세금우대 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세금우대 저축 말고 일반 저축은 다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세금우대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주지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 소재지까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 지역을 잘 비교해보고 가입하면 더 좋겠죠? 출자회원 조합원 가입하실 때는 은행에 방문해서만 가능하고요. 거주지 인근은 주민등록등본, 직장 인근은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영업점에 방문해서 출자금 통장 만들어 왔어요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출자금 최소 금액은 지점마다 상이한데 그러면 출자금은 얼마를 넣어두면 될까요? 보통 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고요. 최대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 돈을 넣어두시면 되고 출자금에 얼마를 넣어두던 나의 출자 배당금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세금우대 저축을 가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우선 최소 금액만 가입해보고 내년에 배당금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출자금 통장은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불가하고요. 특히 돈을 내가 빼기 위해서는 이 통장을 해지하고 조합원을 탈퇴해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지를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던 돈이 바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결산총회 이후인 2월에서 3월경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내가 언제 해지를 할지 시점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우대 저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1년에 전체 계좌를 합해서 3천만 원 한도로만 가능해요.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 원, 농협에서 3천만 원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 한도가 3천만 원이니까 새마을금고에서만 3천만 원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농협에서 1,500만 원, 새마을금고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의 은행이 아닌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은행처럼 1금융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나 예적금의 금리가 전국에 있는 전 지점별로 아예 동일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상호 조합금융은 각 지점별로 개별의 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적금의 금리도 다 다르고 각 지점의 영업이익, 경영 실적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점별로 꼭 비교해보시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조합 형태의 상호금융권들의 금리를 비교하는 치트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뱅크 사이트인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금 비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왼쪽에는 검색 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는 세금우대 저축으로 1,000만 원 예치 12개월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전국에 있는 은행들의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면 은행의 위치와 번호도 뜨고요. 온라인
가입인지 방문 가입인지도 정보가 뜨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 꼭 이 수치를 믿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가입하기 전에는 은행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여기 사이트에서 보다가 새마을금고 신길 본점 금리가 너무 좋길래 진짜 신길에 가서 가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혹시나 해서 전화해서 문의드렸더니 이거는 아무나 가입이 가능한 금리가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헛걸음하지 마시고 문의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북인천 지점에서 예금을 가입해봐야겠어요. 출자 회원에 가입하면 배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데 여기 지점에 내가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전자공시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정기공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고명을 검색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료가 뜨죠. 클릭 쭉 내려보시면 31번 경영실태 평가에서 위에 있는 수치들을 기반으로 한 종합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이 지점은 4등급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이 배당 현황인데요. 요거는 본 결산인 12월에 공시가 되나 봐요. 그래서 12월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현재 24년 12월 자료는 아직 공시가 안 되어서 23년 거를 같이 봐볼게요. 네, 14번 보시면 출자 배당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23년도에는 2.18%, 22년도에는 4.5%를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지역별로 은행별로 검색하고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은행에서 출자 회원이 되어서 세금우대 저축을 해볼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내 회사 안에 속해 있는 금고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뱅크 사이트에서 안 뜰 수도 있으니까 회사 안에 새마을금고나 농협 지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은행 홈페이지 통해서 금리 확인해 보시고요. 공시 자료를 통해서 배당률이랑 등급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괜찮으면 저축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회사 금고에서 출자회원 등록을 해서 세금우대 저축까지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새마을금고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급은 2등급으로 양호하고요. 출자 배당률도 굉장히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자금 통장에 최대 금액을 넣어두고 매년 배당을 잘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추가적으로 출자 배당뿐만 아니라 이용고 배당이라고 해서 내가 대출이든 예금이든 이 은행을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이걸 점수로 계산해서 매년 이용고 배당금도 같이 입금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아주 쏠쏠하니까 새마을금고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금 가입을 할 때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월 지급식과 만기 지급식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가입하실 때 이렇게 이율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입한 건데 이율 보시면 월 지급식과 만기 지급식 이율이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이득일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잘 봐오셨다면 감이 오실 텐데요. 바로 금리가 똑같다면 월 지급식이 유리합니다. 만기 지급식은 적금처럼 만기가 되면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인 반면에 월 지급식은 우리가 만기 때 받을 이자를 개월수로 나눠가지고 매달 내 계좌로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온 이자를 우리가 다른 투자에 활용하면서 복리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월 지급식을 선택했고요. 매달 제가 저축한 예금에서 9만 원 정도의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나한테 매달 안정적인 9만 원의 용돈을 마련해둔 느낌이라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선택할 수가 있고 월 지급과 만기 지급의 금리가 똑같다면 월 지급을 선택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이자도 월 지급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조금 더 똑똑하게 예금 가입하는 법, 세금우대 예금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올해 예금 저축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제 짝꿍이 그랬던 것처럼 세금우대 저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 이 영상 보고서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꼭 소개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이왕 저축할 거 남들보다 17만 원 더 받으면서 저축하자고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